혹시 나이가 들면 뇌가 쇠퇴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뇌의 노화라는 게요, 그냥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변화하고 또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이야기 같은 거죠. 우리 뇌는 낡아서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존재니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비슷한 연세에 건강 상태도 비슷하신데 왜 어떤 분은 늘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또 어떤 분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비밀의 열쇠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뇌는 늙는다는 생각, 이건 이제 낡은 신화 같은 거예요. 뇌는 닳아 없어지는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관점을 확 바꿔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뇌 이야기에는요,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뇌를 계속해서 새로 짓는 건축가고요. 다른 한 명은 그 뇌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는 수비수예요. 이 두 가지 힘을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경험할 때마다 뇌 안에 새로운 길, 그러니까 새로운 회로를 착착 만들어내는 힘이죠. 우리 뇌 속의 건축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 뇌를 한번 만들어주면 끝인 기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새로운 길이 생기고 낡은 건물이 재건축되는 것처럼 우리 뇌도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인지예비능입니다. 이건 우리 뇌의 버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오거나 내부적으로 손상이 좀 생겨도 뇌가 자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든든한 수비수이자 비상발전기 같은 존재죠. 인지 예비능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뇌 안에 있는 우회도로 같은 겁니다. 평소에 다니던 주 고속도로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꽉 막혔을 때 평소에 잘 닦아놓은 가른 길, 즉 우회도로로 쌩쌩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어떤 손상에도 불구하고 뇌가 재기능을 하도록 돕는 능력, 이게 바로 인지 예비능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두 가지 힘의 차이가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시죠? 신경과소성, 즉 건축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성장의 힘입니다. 내 뇌는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힘이죠. 반면에 인지 예비능, 즉 수비수는 기존의 것을 지켜내는 방어의 힘이고요. 내 뇌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인 셈입니다. 건강한 노년의 뇌라는 건 바로 이 건축가와 수비수가 함께 멋지게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똑똑한 건축가와 든든한 수비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 일종의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 안에는 크게 4가지의 핵심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는 것. 둘째, 뇌에 좋은 음식을 주는 것. 셋째,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히 쉬고 회복하는 것. 이 4가지가 바로 뇌의 건축가를 돕고 수비수를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첫 번째 도구,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운동입니다. 흔히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발을 움직여서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하는 것, 이게 곧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격렬한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즐겁게 걷거나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리고 기억의 중심인 해마를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이 두 영역이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 곳이라서 이렇게 자꾸 자극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걷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 효과는 프리미엄급이라는 거. 우리 뇌에 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최고의 선물, 바로 걷기입니다.
우리 몸도 배고프면 힘을 못 쓰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뇌는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혼자 다 쓰는 엄청난 대식가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줘야겠죠? 뇌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내주는 통곡물 같은 것들이죠. 우리 뇌는 라면만 먹고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뇌는 익숙한 것보다는 낯선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우리 뇌도 졸아요. 지루해하죠. 낯선 자극이야말로 뇌의 건축과, 즉 신경가소성을 잠에서 깨워서 새로운 회로를 만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의 뇌 통장에 차곡차곡 경험을 저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통장에는 돈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 쌓이는 거죠. 특히 저기 보이는 책 한 페이지 소리내어 읽기, 이거 아주 좋습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말하기와 이해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는 뇌를 위한 종합운동 세트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내가 요즘 자꾸 뭘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 이게 치매 시작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말이죠. 이 둘의 차이는 아주 명확합니다. 건망증은요, 약속 시간을 잊는 것처럼 경험의 일부를 잠깐 잊는 거예요. 하지만 치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 자체, 즉 맥락 전체가 무너지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자각 능력이에요. 건망증은 아차, 내가 잊었네 하고 스스로 알지만 치매는 잊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당신 뇌의 미래가 저 먼 훗날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결국엔 이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뇌의 건축가를 계속 일하게 만들고 또 운동과 좋은 음식으로 뇌의 수비수를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미래의 내 뇌를 지키는 아주 견고한 성벽이 되는 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오늘 단 하나의 새로운 실천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뇌의 경로를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 건강, 그거 의사나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설계하고 내 뇌를 지키는 진짜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에게 어떤 새로운 선물을 주실 건가요? 평소에 안 가던 길로 산책하기? 아니면 책 한 페이지 소리내서 읽어보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이 뇌의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시니어분들을 위한 뇌 건강 강의안입니다. 부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뇌는 늙는 것이 아니라 길을 바꾸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이 자료의 첫 질문이 제 머리를 딱 때린 것 같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에도 또렷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무너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정말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만 해도 늘 화투를 치셨는데 주변 친구분들보다 훨씬 오랫동안 정신이 또렷하셨거든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그냥 재미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게 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에 따르면 그 답이 바로 뇌의 예비력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할머님의 화투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바로 그 예비력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인데요. 바로 신경가소성과 인지예비능입니다. 신경가소성, 인지예비능. 조금 어렵게 들리네요. 말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 두 개념을 이해하면 왜 뇌를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든든한 지도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지도라니, 든든한데요.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지명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경가소성. 자료에는 아주 간단하게 뇌가 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정확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는 한번 만들어지면 그대로 굳어버리는 기계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가 아니군요. 네, 뇌는 오히려 계속 공사 중인 도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공사 중인 도시요? 익숙게 만들면 그 좁은 길이 넓고 튼튼한 8차선 대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경 가소성, 즉 뇌가 스스로 회로를 바꾸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계속 공사 중인 도시라니. 그럼 혹시 잘못된 습관이나 나쁜 기억은 그 도시의 유해 시설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어떻게 철거해야 하죠? 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나쁜 습관도 반복되면 뇌에 아주 튼튼한 길을 내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 하지만 신경 가소성의 희망적인 부분은 그 유해 시설 옆에 더 매력적이고 좋은 공원이나 도서관 같은 길을 계속 만들고 자주 이용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그쪽 길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쓰는 길만 쓰게 되는군요. 극혀 오래된 길은 쓰지 않으면 서서히 좁아지고요. 철거라기보다는 더 좋은 길을 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거군요. 이해가 쏙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개념인 인지 예비능은 어떤 건가요? 이건 뇌가 버티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버틴다는 말이 왠지 마음에 와닿네요. 인지 예비능은 말 그대로 뇌에 어느 정도 손상이 생기거나 노화 혹은 병리적인 변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아, 콜롬비아 대학의 야코프 스턴 교수가 이걸 아주 멋지게 뇌의 우회도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회도로요? 네, 예를 들어 도시의 주도로인 강변북로가 갑자기 꽉 막혔을 때 미리 잘 닦아놓은 여러 개의 우회도로,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나 내부 순환로가 있다면 교통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빠져나가죠. 바로 그 우회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 예비능입니다. 아, 버티는 힘이라는 게 바로 그거였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할머니의 화투가 어쩌면 매일매일 뇌의 우회도로를 닦는 훈련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쩍 드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규칙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패를 예상하고 점수를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훌륭한 훈련이 되거든요. 와, 그것이 수십 년과 쌓여서 튼튼한 우회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군요. 하나는 변하는 힘, 즉 새로운 길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버티는 힘, 만들어둔 길로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뇌 관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경가소성은 새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장에 가깝습니다. 뇌 나이에도 뇌가 바뀔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답이죠. 네네. 반면 인지 예비능은 오래 버티는 것, 즉 방어의 개념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와, 그러니까 신경 가소성이라는 능력으로 계속 새로운 뇌회로를 만들고 강화하면 그 결과물로 인지 예비능이라는 방패가 두꺼워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경 가소성이 과정이라면 인지 예비능은 그 과정이 쌓인 결과이자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비유죠? 신경 가소성은 공사이고 인지 예비능은 비상구다. 아, 그 기후 정말 최고네요. 평생 안 잊어버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라는 건물에 계속 새로운 방을 만드는 공사를 하면서 동시에 화재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할 비상구를 여러 개 만들어둬야 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한 노년이란 변하는 뇌와 버티는 뇌를 모두 갖추는 것. 즉,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공사를 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을 대비한 비상구를 많이 확보해두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공사와 비상구 개념을 듣고 나니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는데 그럼 당장 제 뇌에 비상구를 만들려면 망치라도 들어야 하나요? 하하,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해지네요. 자료에서는 뇌의 저축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뇌 통장에는 돈이 아니라 경험이 저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란
뇌에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꾸준한 독서, 악기 연주,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봉사활동, 그리고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같은 것들이죠. 이런 활동들이 모두 인지 예비능을 쌓는 귀한 저축이 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들어보니까 핵심은 익숙함을 깨는 것 같네요. 맨날 하던 것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뇌에 일부러 낯선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뇌는 익숙한 것보다 낯선 걸 더 좋아하나요? 편한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뇌는 사실 효율성의 왕이거든요. 익숙한 일은 최소한의 에너지만 써서 해치우려고 하죠. 자동주행 모드처럼요. 아, 자동주행 모드. 네, 하지만 낯선 자극, 예를 들어 처음 가보는 길을 걷거나 처음 배우는 악보를 볼 때는 그 자동주행 모드를 끄고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이때 신경가소성이 확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군요. 맨날 같은 드라마만 보면 뇌도 졸린다. 하하, 아, 맞습니다. 하하, 뇌조 졸린다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던 산책길을 하루쯤은 다른 골목으로 가보는 작은 시도도 졸고 있는 뇌를 어이쿠! 하고 깨우는 신선한 자극이 되겠군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4가지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운동입니다. 운동이요? 특히 걷기, 춤,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기억 저장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요. 그냥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에 직접적인 영양제를 공급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뇌세포 성장을 돕는 물질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의 한마디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걷기는 무료인데 효과는 프리미엄입니다. 우와, 명언이네요.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돌기 시작하셨는데 3개월 만에 단어 퀴즈 점수가 눈에 띄게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걸 본인이 직접 느끼시는 거죠. 운동과 함께 늘 따라오는 게 식습관이죠. 두 번째 실천법이 바로 식습관이군요. 뇌는 라면만으로 오래 못 간다. 이 문장도 아주 직설적이네요. 좋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듯이 뇌도 좋은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각종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같은 음식이 뇌에 아주 좋은 연료가 되고요. 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단 음식은 뇌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켜서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죠. 완벽한 식단을 지키긴 어렵겠지만 매일 식사에 견과류 한 줌이나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의미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뇌로빅, 즉 뇌 에어로빅이라는 개념입니다. 뇌로빅이요? 뇌로 하는 에어로빅이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평소에 잘 안 쓰던 방식으로 뇌와 몸을 함께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이기려고 하는 가위바위보를 왼손이 항상 이기게 해보는 거예요. 아, 왼손이 이기게요? 네, 오른손이 바위를 내면 왼손은 보자기를 내야 하고 오른손이 가위를 내면 왼손은 주먹을 내는 거죠. 잠깐만요. 머릿속으로 해보는데 오른손이 가위를 내면 왼손은 주먹. 이거 생각보다 엄청 헷갈리는데요? 뇌가 버벅거리는 게 느껴져요? 바로 그 버벅거림이 핵심입니다. 아, 평소에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 모드로 하잖아요. 하지만 왼손이 이기게라는 새로운 규칙을 주면 뇌는 자동 모드를 끄고 잠깐만 규칙이 뭐였지? 하고 전두엽을 풀가동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자던 뇌 회로들이 깨어나는 거죠. 아, 신기하네요.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박수를 치거나 간단한 율동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뇌가 헉 하고 놀라며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실천법은 소리내어 읽기네요. 이건 저도 가끔 하는데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다른가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글을 읽을 때는 주로 시각 정보와 의미를 이해하는 영역이 활동하거든요. 네. 하지만 소리를 내어 읽으면 우선 글자를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걸 말로 만들어내고 입을 움직여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 귀로 다시 듣고 들은 내용을 다시 이해하는
이 복잡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기관의 협조곡 같네요. 종합운동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혼자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손주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효과가 더 큰가요? 감정까지 실어서 연기하듯이 읽으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훌륭한 응용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훨씬 큽니다. 감정을 싣는다는 것은 뇌의 변연계까지 동원하는 것이고,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을 자극하는 거니까요. 와, 단순한 읽기를 넘어 종합적인 두뇌 활성화 활동이 되는 거죠. 신문 기사든 좋아하는 시든 하루에 한 달락이라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은 뇌 건강에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뇌를 썼으니 이제 쉬는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멍 때리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 멍 때리기가 뇌의 정비 시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휴식은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뇌과학에서는 오히려 뇌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시간 중 하나로 봅니다. 쉬는 게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네, 뇌가 낮 동안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연결은 솎아내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회로를 재정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거든요. 잠을 푹 자는 것은 물론이고 낮 시간에 잠시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도 뇌에게는 아주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자료의 표현처럼 뇌도 쉬지 않으면 파업합니다. 뇌의 휴식과 더불어 감정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건가요? 네,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기억의 중심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럼 걱정이나 미움을 오래 품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제 기억 저장고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였군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즐겁게 배우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기억력이 훨씬 높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결국 감정 관리가 곧 뇌 관리인 셈입니다. 즐겁게 웃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값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효과적인 뇌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신경 가소성은 뇌를 성장시키고 인지 예비능은 뇌를 지켜준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공사를 계속하고 동시에 운동과 좋은 습관으로 위기에 대비하는 비상구를 많이 만들어둬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조화롭게 키워나가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 속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바로 당신의 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것, 안 먹던 채소를 한 입 더 먹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장에는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딱 오늘 하루 뇌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째,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골목길로 산책하기. 둘째, 신문이나 책 한 페이지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들려주듯 소리내어 읽어보기. 셋째, TV 보면서 왼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 같은 손가락 운동 3분 하기. 넷째, 가족이나 친구, 누구든 한 명과 즐겁게 10분 이상 대화 나누기.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도전을 위한 든든한 지도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주인공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을 선택하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성장하고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